제4강 감가상각비 조정입니다. 일단 느낌상의 난이도는 중하 좀 쉽습니다. 단 제가 어느 페이지에 가보면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하는 그 문제가 나오면 난이도가 갑자기 탁 올라갑니다. 중상 이렇게 아시겠죠? 그 부분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나머지는 난이도가 좀 그럭저럭 됩니다. 감가상각비 조정이란, 감가상각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앞서서 제가 한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감가상각 의제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 게 나오면 걔는 신고조정사항. 그러니까 결산조정사항이라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결산서상에 송금으로 계상을 해야만 경비 인정을 해주고 신고조정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상각 범위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즉 감가상각 범위라는 게 존재를 하고 있고, 그 용어가 상각 부인액이라는 게 있고 시인부족액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여기 가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먼저 볼게요. 단어가 시인부족액이라는 단어와 상각 부인액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얘가 이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고, 얘를 착 잘라서 한도가 여기까지인데, 감가상각을 이만큼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부족에 발생됐죠. 부족.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도만큼 감가상각 안 했어요. 이걸 시인부족이라고 합니다. 시인부족액. 감가상각이 100만 원 한도인데 80만 원밖에 안 했어. 그럼 끝이지 뭘 더해. 그래서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이걸 시인부족액,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일단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만 읽으세요. 아시겠죠? 여기 좀 특이한 사항. 그런데 뭐가 발생되었다? 한도보다 더 많이 했다. 이거죠. 그럼 예를 뭐라 한다? 상각을 인정하지 않겠다. 상각 부인액. 얘는 송금불산입 처리합니다. 어떻게? 유보. 왜? 나중에 이런 공간이 생기면 추진작업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상각 부인액, 송금불산입 유보. 그 다음 읽어볼게요. 다만 상각 부인액이 존재할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이미 얘를 하기 전에 상각 부인액이 한번 발생된 거죠. 내가 지금 이 설명을 잘못한 거예요. 얘부터 설명하고 와서 얘를 설명해야 좀 해석이 되는 건데 거꾸로 한 거야 지금. 그래서 얘가 먼저 발생이 되고 나서 얘가 발생이 된다면, 다만 상각 부인액이 존재할 시, 죄가 존재할 시 이 범위 내에서,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고 넘어간 부분이 500만 원이고 얘가 200만 원이야. 그럼 200만 원만 추인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범위 내에서 무조건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추인은 무조건이에요. 왜냐하면 회계에서 이미 저질렀기 때문에 무조건 추인 작업을 해야 된다. 이때는 송금 산입 유보 감소가 되는 거죠. 송금 산입 유보 감소. 이거를 또 뭐 신고 조정사항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얘는 그냥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상각 범위액이 세법상 정한 한도를 상각 범위액이라고 하고, 상각 부인액은 부인, 너무 많이 한 거죠. 그래서 회사가 너무 많이 하면 송금 불산입 유보 발생시켰다가 차후 시인 부족액 발생 시 추인한다. 그때는 송금 산입 유보 감소 이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고, 시인 부족액 너무 적게 했다는 거죠. 상각 범위액이 회사 감가상각비보다 높다라면 당연히 아무것도 안 합니다. 다만 무엇이 발생되어 있을 때, 상각 부인액이 있을 때는 그때는 무조건 꼭 강제로 한다. 뉘앙스만 아시면 돼요. 요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왜? 컴퓨터가 알아서 해줘요. 시인 부족액 발생되고 내가 전에 상각 부인액이 있다고 집어넣으면 지가 알아서 딱 추인해줘요. 그냥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론상으로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파트다 이런 거죠. 그 대신 이런 단어는 알아야죠. 단어를 알아야 입력하지. 알아야 입력하죠. 감가상각비 조정의 범위는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재고자산이나 투자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유형, 무형에 대해서만 한다. 시험에 가끔씩 나오는 부분이 당사는 신고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 그럼 내가 이거 선택해 줘야 돼요. 요거를 외워주셔야 되는데, 암기를 여기를 해줘야 되는데, 광업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광업 여러분들 아시는 분 중에 광업 있어요? 광업이 직업이신 분?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 걔가 광업이잖아. 걔네들은 무조건 무슨 법? 생산량 비례법.
광업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생산량 비례법. 요즘에 이제 애들 동화책 읽어주면서 일곱 난쟁이가 하면 생산량 비례법 이렇게 생각하고 재미없네요. 왜 이야기하냐면 이론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 최근에 이론 문제로. 그래서 광업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이런 거 외우실 필요 없죠. 광업이라는 글자만 나오면 무조건 생산량 비례법이다. 그 다음 근데 이것도 알고 있는 사상이죠. 무형자산이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정해법을 쓰고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배웠었죠. 그 합리적인 방법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정해법을 한다. 이런 걸 배웠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면 정해법 외에는 선택이 또 안 돼요. 정해법. 얘는 무슨 법? 정률법. 다만 차량 운반구만은 정해법이에요. 걔만은 그러니까 업무용 승용차만은 이렇게 해야 되죠. 업무용 승용차만은 정해법을 쓰도록 되어 있다. 근데 시험에는 업무용 승용차 안 나와요. 지금은. 그래서 유형자산은 정률법이 무신고되고 시험에 기계장치 뭐 이런 거 비품 이런 거 나오면 정률법을 선택해 줘야 돼요. 무신고를 했다라면. 근데 신고했다라면 선택이 가능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네들은 프로그램상 문제로는 안 나온다. 이론 문제로 나온 적이 있다. 이거 암기해요. 적으세요. 요거는 이제 감가상각 방법 신고 기한은요,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3월 31일까지 하고, 승인 여부 통지 불필요라는 것은 그냥 하면 된다, 이거죠. 적용하시면 된다. 근데 감가상각 변경을 하겠다라고 하면, 변경은 12월 말까지는 변경을 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은 대신 뭐다? 승인 여부를 통지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안 해줄 의지가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뭐 신고를 하면 신고하면 끝 이게 아니라 부가세 신고하면 부가세 신고하면 끝이죠. 소득세 신고하면 소득세 신고하면 끝이죠. 근데 얘는 신고하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된다 안 된다를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안 해줄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내가 세법을 탄로할 목적으로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 방법에 대한 변경은 어떠한 사유가 되지 않으면 안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12월 31일까지인데 1월 31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한다라고 되어 있고 얘는 시험에 나옵니다. 승인 여부로 통지한다라는 말을. 근데 어떻게 외워요? 못 외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감가상각 방법 변경하는 거 쉽지 않다. 이렇게 외웁니다. 까다롭다. 이렇게. 그래 놔야 얘가 승인 여부를 통지한다라는 거죠. 최초 신고는 승인 여부가 통지 불필요. 바꾸는 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변경 신고 기한이 말일까지인데 그 나중에 뒤에 보면 그 재고전환 평가 방법에 대한 변경 기간은 9월 말까지예요. 요거는 12월 말까지, 그거는 9월 말까지. 다 같지는 않아요. 얘는 12월 말까지, 걔는 9월 말까지. 그러면 걔는 더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외우는 거죠. 기간이 다 갭이 3개월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3개월이고 거꾸로 또 3개월이고. 그래서 외화자산 평가 뒤에 문제는 9월 31일에 관련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10월 2일 날 변경하였다. 이미 평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그래서 변경 방법은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가 되죠. 감가상각 변경은 12월까지인데 이게 허락 받아야 되고 재고자산 평가는 9월 말까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가서 또 이야기 해드릴게요. 그리고 변경 사유는 쉽지 않다라고 했죠. 변경이 합병에 관련된 그런 거예요. 차량 운반구 저쪽 회사에서는 정해법, 우리 회사는 정률법, 합병 하나로 통시해야지. 뭐 그런 이야기인 거고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가동이 안 되고 있어. 회계 정책의 변경해서 지시를 해. 그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칸 넣으세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감가상각비 조정의 4번째인데 이 페이지가 감가상각을 어렵게 만드는 페이지입니다. 별표입니다. 현재 여기 보고 있는 8페이지가 별표입니다. 이제 8페이지 이외의 내용들은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안 느끼는, 즉 제가 봤을 때는 감가상각비 문제는 중하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에 해당하는 것을 해당 칸에 넣기만 하면 답이 자동적으로 나오는데 얘가 자동적으로 안 나오는 페이지입니다. 얘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시험에서
어려운 부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에 포함하는 내용. 자본적 지출액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 이제 이 문제가 뭐 거의 모든 문제에 나옵니다. 모든 문제에 나오는데 얘는 쉬워요. 얘가 원래 자동 조정으로 반영이 안 되어야 어려운데 자동으로 조정이 반영이 돼요. 그래서 얘는 일단 쉽습니다. 말은 이제 즉시 상각 의제라는 말을 써요.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감가상각비 의제라는 말하고는 또 달라요. 즉시 의제 상각, 즉시 상각 의제라는 말과 뒤에 나오는 감가상각 의제라는 말은 또 달라요. 되게 말이 좀 비슷해서 그런데 얘 포인트는 즉시라는 뜻이에요. 즉시라는 말이 어떤 이야기냐면 자본적 지출액을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은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은 자산 처리하는 거잖아요. 자산 처리를 해야 되는데 뭘로 했다는 거죠? 비용 처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정도의 자산인데 원래는 자본적 지출에 이만큼 자산을 늘려줘야 되는데 이만큼을 비용 처리했다라는 거죠. 그럼 세법에서는 어떻게 인식하냐면 이렇게 인식합니다. 이만큼 자산 처리하고 동시에 이만큼 비용 처리했다라고 인식합니다. 세법에서는. 그럼 이렇게 돼요. 자본적 지출액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 뒤에도 제가 어느 정도 적어놨는데 원래 자산 가액이 100만 원짜리였는데 이렇게 처리를 해서 얘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 이렇게 돼요. 원래 100만 원짜리 자산인데 100만 원 더 증액되고 그럼 총 자산이 얼마짜리가 되는 거죠? 200만 원짜리가 되고 동시에 감가상각 한 걸로 보는 거죠. 100만 원 감가상각 한 것으로 보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원래 우리 회사는 100만 원짜리 자산에 대해서 10만 원 감가상각 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10만 원 감가상각 한 것으로 보고해도 이렇게 처리를 하면 세법상으로는 110만 원 감가상각 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이해가시죠? 그것을 컴퓨터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해줘요. 그것을. 그래서 얘는 1차적으로는 이제 좀 쉽고 시험에는 계속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해만 하면 돼요. 왜? 컴퓨터에 이 칸이 있어요. 해당 칸에 숫자를 넣으면 금방 이야기했던 감가상각비를 110만 원으로 잡아줘요. 네, 그렇게 잡아주고 얘가 어렵습니다. 얘가 별표. 전기 오류 수정 손실로 계상한 경우 지금 현재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 한 개가 있고 또 요 밑에 페이지 여기 칸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로 있는데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 실제적으로 계정 과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200번대가 있고 하나는 지금 900번대가 있는데 일단 900번대의 이야기예요.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시험에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전기에 감가상각을 깜빡하고 안 해서 전기의 감가상각비를 단기에 전기 오류 수정 손실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처리하였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렇게 나오면 그냥 우리는 시험 문제에서는 감가상각비를 그리고 우리 회사는 따로 감가상각비를 100만 원 계상하였다. 이렇게 하면 내가 해당 감가상각비 칸에 가서 그 100만 원에 이 금액만큼 추가로 수동으로 추가로 더 입력해 줘야 돼요. 요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행동은 되게 쉬워요. 내가 감가상각비를 100을 선택했고 얘가 100만 원이 더 있다면 해당 칸에 내가 스스로 200만 원이라고 수정만 하시면 돼요. 그게 근데 시험장 가면 잘 안 돼요. 그거 되게 쉽죠? 말에 의하면 요거 있고 자, 두 번째 여기까지 요거 아니면 요거예요. 요거 아니면 요거 하나 더 있는 요 부분은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이 두 개. 근데 얘는 뭐냐면 이익여금으로 계산한 거죠. 이익여금으로. 요거를 해설하기가 제가 좀 어려운데 이익여금은 비용이 아니라 자본을 건드린 거잖아요. 자본, 이익여금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 자체도 취소를 시킵니다. 이 자체도.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로 인식을 해야 돼요. 얘를 감가상각비로 바꾸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인지를 제가 잠시만 한번 써볼게요. 지금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지금 아이고 지금 펜이 안 먹히네. 펜이 먹혀야 뭔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얘를 세무 조정을 하기 위해서 얘를 대변으로 빼고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차변에 뭘 집어넣냐면 감가상각비를 집어넣는 거죠. 세무 조정 자체가. 그러면 이제 세무 조정 자체가 대변에 정기오류 수정 손실을 빼고 차변에 감가상각비를 넣으면 둘 다 비용이잖아요. 수익과 비용은 세무 조정을 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세무 조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얘를 감가상각비로 바꾸려면 얘를 대변으로 보내주고 차변에 감가상각비를 넣어야 돼요. 차변에 넣은 감가상각비는 비용이기 때문에 세무 조정을 하지 않는데, 대변에 간 얘는 자본이기 때문에 세무 조정을 해줘야 돼요. 자본에 대한 세무 조정을 뭐라고 하냐면, 일단 이렇게 봤을 때 왼쪽이 입금이고 오른쪽이 송금입니다. 수익과 비용에 반대되는 성향이라 했죠. 그래서 오른쪽에 송금 쪽에서 자본에 대한 세무 조정을 기타라고 해요. 그래서 송금산이 얘 기타 이렇게 세무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자본적 지출액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칸에 숫자만 넣으면 다 클리어 끝. 두 번째, 정기 오류 수정 손실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했을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칸에 이 금액만큼 증액해 줘야 된다. 세 번째, 정기 오류 수정 손실 이행으로 처리했을 때는 해당 감가상각비 칸에 그 감가상각비 금액을 이만큼 더 증액해 주고 F3 눌러서 세무조정에 가서 자동으로 뜨지도 않지만 내가 스스로 송금산이 기타라고 처분해 줘야 된다. 이게 이제 끝입니다. 요 두 개 이해가시죠? 감가상각비 문제가 어렵게 만드는 요 두 개만 주의하시면 감가상각비 나머지 문제들은 괜찮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법인이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으로 계산한 금액, 잘 안 나오는데 이 내용이나 이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감가상각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손상차손은 어떤 징후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상차손이나 감가상각비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냥 얘로 인식하시면 돼요. 그냥 얘로 인식하고, 손상차손을 그냥 또 다른 감가상각비지만 감가상각비라고 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증액만 해주면 돼요. 액션은 얘랑 똑같아요. 액션은 그 금액만큼만 증액해 주면 된다. 비용이기 때문에 아무 세무 조정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부인 계산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자동 차량 운반구라고 하면 차량 운반구 전체 다 한 방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따로 해야 한다. 그 다음 KIFRS 적용 법인은 신고 조정이 가능하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각 범위액의 계산 요소는 취득가액 땡땡땡이 있다. 별로 안 중요하고, 취득가액은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당연하죠. 당연한 이야기고. 자, 즉시 의제, 상각 의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거. 자본적 지출을 송금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 범위액으로 계산한다. 요즘에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상으로는 자본적 지출만큼 자산을 증액시켰다가 즉시 감가상각한 것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고, 장보상으로는 이렇게 처리한 거죠. 그러니까 수익적 지출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장보상으로는 이렇게 처리했지만 세법상으로는 어떻게 인식하냐면 건물 한번 집어넣었다가 그 건물이 빠져나가고 감가상각 누계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하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상계 처리가 되면 얘는 비용이고 현금이고 비용이고 현금인 거잖아요. 이렇게 세법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상 늘었다가 감가상각 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면 감가상각비 금액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자산 금액도 증액되어 있으니까 1년에 감가상각비 한도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렇게 바뀝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지식으로 100만 원 이하의 자산을 샀을 때는 그냥 비용 처리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 자산이 대량으로 보유를 할 때,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요. 컴퓨터 하나 사면 100만 원 이하인데 대량으로 보유를 하면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은 무엇으로 해야 된다?
자산으로 처리한다. 즉시 비용 처리가 불가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업 확장으로 취득하는 자산도 송금 불산입하고 전부 다 자산으로 처리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의 의미는 뭐냐면 세법에서는 전부 다 비용 처리하는 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업장에서는 바로 비용 처리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자산 처리했다가 하나씩 하나씩 감가상각해 한 방에 떨어야지.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외 100만 원 이상인데도 단기 사용 자산은 그냥 비용 처리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화기, 여러분들 전화기 뒤에 딱 까보면 공장 출하 가격 150만 원 적혀 있습니다. 맞죠? 100만 원 넘어도 걔는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옛날에는 이제 퍼스널 컴퓨터라고 하죠. 또 그냥 비용 처리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대량으로 보유하지 않는 이상 한 개씩 사는 건 전부 다 비용 처리해도 됩니다. 얘가 지금 법이 바뀌었어요. 원래 300만 원이었는데 600만 원으로 증액됐어요. 이게 언제 증액됐지? 2019년도인가 20년도인가 증액이 되는데 자본적 지출에 대한 송금 인정. 자본적 지출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야기하면 수선비죠. 수선비. 예를 들어서 이제 건물 가액이 이제 5천억이야. 예를 들어서 5천억의 수선비는 당연히 금액이 비싸겠죠. 5천억짜리 건물에 예를 들어서 건물에서 항상 나오는 수선이 뭐냐면 건물에 세월이 지나면 깨지거든요. 이렇게 깨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여름에 늘어났다가 겨울에 축소됐다가 늘어났다가 축소됐다가 이렇게 깨지죠. 당연히 깨지니까 물이 새죠. 그걸 누수라고 하죠. 누수 수정만 해도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런 거 들어가는데 300만 원 이렇게 딱 잡아 넣으면 전부 다 또 자산 처리가 되거든. 그게 어떻게 자산이야? 비용이지. 근데 5천억에 또 그거는 또 문제가 돼요. 제가 일어났죠. 50억짜리 건물의 수선비가 5천만 원이 발생됐다는 거예요. 600만 원 넘었죠. 그럼 비용 처리 가능하냐 이거예요. 오하잖아. 오하. 5% 미만이면 된다. 그럼 50억에 1%가 1천만 원이죠. 5천만 원이 발생되면 5% 미만이 된 거죠. 맞죠? 맞나? 계산이 맞는가? 그러니까 2억 5천이 1%가 5천이잖아요. 5%는 2억 5천이지. 2억 5천. 그러니까 2억 5천 미만이면 비용 처리 된다 이 말입니다. 맞죠? 네, 이걸로 딴지 걸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가능하다. 비용 처리 가능하다. 2억 5천까지 비용 처리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합니다. 오하. 이런 문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올 겁니다. 아마 회계 사무실 같은 데나 아니면 회계 공부하는 사람 보면 노란색 두꺼운 이만한 세법책 있죠. 이만한 세법책. 거기에 나오는 문제예요. 거기에 나오더라고 이 문제가.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해만하시고 얘가 금액이 바뀌었어요. 6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할 땐 그러죠. 자산과 그러니까 비품과 소모품비의 차이는 100만 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비품과 소모품비의 차이는 100만 원 기준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것을 수선할 때는 고칠 때는 이럴 때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차이는 보통 600만 원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또는 몇 퍼센트? 5% 미만인 경우. 이 페이지는 단어만 이해하시면 돼요. 단어만. 문제에서 이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가 나왔을 때 그냥 해석만 할 줄 아시면 돼요. 기준 내용 연수. 법인세법에서 야 그거 요만큼이야 라고 정한 것이 기준 내용 연수예요. 그런데 내용 연수 범위 야 이게 기준인데 너는 어떠한 사항으로 기준 내용 연수의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 법위 안에서 원하는 감가상각을 선택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기준 내용 연수는 내용 연수 범위의 기준인 거죠. 예를 들어서 얘가 10년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25%니까 12.5, 7.5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소수 좀 떼거든요. 아마 여기가 12와 7인지 정확히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내용연수 범위가 설정이 되면 회사가 그 내용연수 범위 안에서 하나를 선택을 딱 해요. 이해가시죠? 선택을 대신 하는데 이 차량 운반구는 5년, 저 차량 운반구는 7년 이렇게는 안 돼요. 이해가시죠? 하나를 선택하면 그 내용연수 범위 안에서 내용연수 범위 안에서 내가 선택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신고 내용연수라고 해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우리 아마 기출에 나올 건데
기준 내용연수는 10년이고 내용연수 범위는 7에서 12년인데 회사는 7년으로 신고 내용연수를 선택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몇 년을 집어넣어야 된다? 7년을 넣어야 된다 이런 뜻만 알면 되죠. 얘가 회사가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신고 할 때는 신고 내용 연수는 무엇을 따라가냐면 기준 내용 연수를 따라간다 이거죠. 이해가시죠? 오케이. 단어만 조금 알고 계시면 돼요. 단어만 알고 계시면 되고 모양 보여드릴게요. 급할 거 없으니. 자, 이 부분 다시 할게요. 지금 이제 제가 아무 때나 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 기준 내용 연수, 내용 연수 범위, 신고 내용 연수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고정생산 등록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들어가서 제가 기계장치 들어가서 입력한다고 치고 여기 입력된 거 한번 보시면 여기 있죠. 연수별 상각률. 클릭하면 이거 아니구나. 요건가 보네. 딱 여기 들어오면 여기 내용 연수라고 나오죠. 맞죠? 내용 연수. 여기 위에 건축물 등의 기준 내용 연수. 맞죠? 내용 연수 범위 이렇게 나오고. 얘는 이제 내용 연수 범위가 없는 거고 업종별 자산 뭐 이렇게 나오고 시험 연구용 자산 나오고 왜 내용 연수밖에 안 뜨지? 이게 이제 기준 내용 연수고 여기 기준 내용 연수고 내용 연수 범위에 대한 이야기 여기 있네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 연수 범위를 각각 8년, 12년 이게 8년, 12년 이런 겁니다. 10년이 기준인데 기준 내용 연수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25% 적용시킨 거고 거기에 소수점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올림했네요. 지금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신고 내용 연수를 선택 적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회사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제 색깔이 들어가 있죠. 무신고를 했다라면 신고 내용 연수는 기준 내용 연수를 따라간다. 이렇게 이제 적용하시면 되고 회사는 세법이 유리한 대로 한다. 이렇게 한다면 가장 짧은 기간으로 선택하시면 되고 왜냐하면 짧아야 감가상각비가 커지니까 좀 유리한 쪽으로 가겠죠. 이에 대한 신고 내용 연수에 대해서 또 내가 뭐 변경을 한다라면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제주도에 가보셨죠? 제주도에 가면 확실히 그 아파트 등등등 이렇게 철을 갖고 있는 하여튼 건물에도 보면 많이 녹이 쓰러져 있어요. 그 이유가 바닷가다 보니까 해무 올라온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해무. 강동에 가도 그런데 바다 안개 그런 것들 때문에 빨리 좀 부식됩니다. 그런 데서는 좀 신고 내용 연수를 빨리 좀 더 현저하게 자산의 부식, 마모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하게 막 떨어질 때는 이렇게 되고 영업 개시 후 3년이 경과하고 나서 가동률이 현저한 증가가 되면 또 내용 신고 내용 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규정은 있는데 시험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에는 얘가 중요해요. 무신고 시 신고 내용 연수는 기준 내용 연수를 따라간다. 요거 기억하시고.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구예요. 요거는 고정자산의 잔존가치는 0을 원칙으로 한다. 이 문구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구입니다. 감가상각이 종료된 이후에도 회사에서는 그 자산을 갖고 있죠. 감가상각이 끝났다고 해서 무조건 버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비망 금액이라고 해서 비망 잊지 말자라는 거로 인하여 1,000원으로 남겨놓습니다. 1,000원은 경비 처리하지 않고 남겨놓는 겁니다. 이해하죠? 그러다가 걔를 뭐 할 때 실제적으로 폐기할 때 실제적으로 양도할 때 그때 송금산을 처리하겠죠. 이해가시죠? 근데 1,000원이나 5%인데 이 5% 적용할 일이 없어요. 5%는 2만 원의 5%가 1,000원이에요. 2만 원보다 더 자산이 떨어져야 그런 거고 대부분 장부에는 얼마로 남겨놓는다? 1,000원이라고 남겨놓습니다. 상각 범위에 이 말의 의미는 내가 2월 1일 날 사도 한 달로 보고 2월 10일 날 사도 한 달로 보고 2월 28일 날 사도 한 달로 보고 알겠죠? 시험 칠 때 2월 28일 이렇게 나오면 되게 애매해요. 2월 28일 또 하루인데
그걸 한 달로 계산해야 되느냐? 이제 애매하죠. 어쨌든 1개월 미만의 일수도 한 달로 봅니다. 얘는 실제적으로 일할 계산이 아니라 월할 계산이에요. 월 단위 계산이에요. 나누기 12 이렇게 한다고요. 이해가셨죠? 근데 보험료 이런 거 선납, 성급 비용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일할 계산이죠. 일할 계산. 아까는 즉시 상각의제, 지금은 감가상각의제. 얘는 이제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았던 법인이 내가 이번에 내가 법인세 감면받았으니까 감가상각은 신고 조정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결산 조정 사항이므로 내가 이번에는 안 할 거야.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조건 얘는 감가상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 법인세가 면제 감면되는 사업. 시험에 나왔던 적이 좀 있긴 있었는데 나오는 내용 이런 거예요. 수도권에 있는 법인이 지방으로 갔을 경우에는 3년간 세금을 100% 면제를 받는다. 뭐 그럴 경우에 해야 되는 신고 조정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 이거죠. 감가상각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때는 내가 선택 사항이 아니다. 이런 거를 감가상각의제. 자, 단어 헷갈려요. 즉시상각의제라고 있고 감가상각의제라고 있는데 즉시상각의제는 즉시만 포인트를 가지고 감가상각의제는 의제를 포인트를 가지시고 즉시하고 의제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세요. 단어가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즉시의제상각은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를 즉시의제상각이라고 하고 감가상각의제는 감면받은 법인이 무조건 감가상각하는 이것을 감가상각의제라고 한다. 여기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지금 감가상각 한도가 이만큼인데 내가 감가상각을 이만큼 한 거예요. 그럼 이만큼이 뭐가 되냐면 상각 부인액이 되어서 유보로 남아있죠. 이렇게 남아있는데 언제 얘가 추인되냐면 시인 부족액이 발생되었을 때 이 공간만큼 추인하는데 계속 시인 부족액이 발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얘를 팔았어요. 그럼 팔면 해결됐죠. 산에 유보 남겨놓으면 안 되잖아. 그때는 여기 있던 걸 몽땅 다 추인해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누적된 상각 부인액을 그냥 추인해버리면 됩니다. 송금산이 유보 감소로. 자,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뭐 예를 들어서 고급 배 선박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안에 있는 의자가 한 의자가 1,000만 원짜리야. 의자만 팔았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의자만 비율로 따져가지고 양도할 때 비율로 따져서 추인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험에는 안 나와요. 아시겠죠? 이제 프로그램 만져봅시다. 우리 어제 동영상은 너무 지직거리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어제 결석하신 분은 보실 때 이어폰 꼽지 말고 가세요. 이어폰 꼽다 흑 이렇게 할 거야 아마. 일부분은 깨끗한데 일부분은 좀 안 좋아. 자, 책은 우리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책은 바로 가볼게요. 여기 색깔이 좀 시뻘건 게 많죠? 693페이지 가겠습니다. 회사 코드는 9001 진입할게요. 지금 Q1이라는 문제 보이십니까? 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문제를 깔았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고정자산 등록과 요거 하나와 미상각분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도 작성하고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합계표를 작성하시고 얘는요 불러오기만 하면 되는데 시험 칠 때 깜빡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시험 칠 때 이렇게 체크해 놓으세요. 어떻게 체크하냐면 나 같은 경우에는 너 이거 해라고 오케이 요거 하나, 요거 해라고 요거 둘, 요거 해라고 요거 셋 이렇게 좀 적으면 좋습니다. 세무 2급 때부터 이런 행동을 해야 돼요. 세무 2급 때도 그래요.
급여 입력을 하고 나서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사실은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는 불러오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안 했다고 감점 줍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등록하겠습니다. 여기에 법인 조정으로 들어갑니다. 법인 조정. 그 다음 여기에 고정재산 등록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산 계정과 뭐 F2 누르시고 차량 운반구 코드 번호 001 자산명은 1톤 포터 트럭. 자, 취득 연월일 2019-0801 정률법 되어 있죠. 참고로 얘를 바꾸는 문제가 나와요. 바꿀 때는 여기에 커서를 두면 아래에 정의법, 정률법이 1번, 2번으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딱 클릭 한번 해보시면 아래 1번, 2번 이렇게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취득가액은 원래는 이제 부대 비용 제외한 금액이 아니라 부대 비용 포함한 금액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취득 시 사용 가능할 때까지 들어간 것도 취득가액에 넣어줘야 되죠. 단 여기에 있는 자동차세는 넣는 것이 아니죠. 얘는 아니고. 그래서 3천만 원이라고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3,200만 원이라고 넣어야 됩니다. 여기에 3200 플러스 이렇게. 자, 여기에 넣는 감가상각 누계액은요. 일단은 여기에 넣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기초 자료를 넣어야 돼요. 기초. 아시겠죠? 단기 말 자료가 아니라 기초 자료를 넣어서 감가상각을 회사에서 했든 안 했든 간에 그냥 무시하고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기초가액을 넣어야 돼요. 기초가액이 얼마다? 700. 여기 클릭 바로 할게요. 딱 기준 내용 연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5년인데 회사는 그 기준 내용 연수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아까 신고 내용 연수가 5년인지 아닌지 모르지. 뒷장을 한번 볼게요. 그런 말 없다 맞죠? 보통 이제 기준 내용 연수라고 적어주고 그 어떤 식으로 좀 하냐면 회사는 감가상각을 신고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하면 기준 내용 연수가 정답이 그냥 되는 거죠. 그냥 5년 쓰겠습니다. 5. 자, 경비는 1번. 자, 여기에 있는 앞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다 입력됐습니다. 한 장 넘기시고. 자, 2번입니다. 회사는 1톤 트럭 차량 운반구에 대해서 정기에 다음과 같이 세무 조정을 하였다. 뭐라고 했다? 송금 불산이지. 이게 왜 했냐면 이제 아직 이런 용어가 익숙하지 않죠. 지금 여기까지가 한도인데 이 한도를 넘어서 이만큼 감가상각 한 거예요. 이렇게 맞죠? 이만큼 감가상각 했으니까 여기 발생된 거지. 요게 뭐라고 한다? 요게 상각 부인액이라고 해요. 상각 부인액이 발생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요거는 언제 추인한다 그랬어요? 언제 내가 이걸 추인한다? 부족이 발생됐대. 그러면 지금 부족 발생됐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니까 잠깐만 회사 계산액이 얼마예요? 3번 먼저 보고 갈게요. 3번에 단기 제조원가 명세서에 반영된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비는 얼마다? 여기 사용자 수정 보이죠? 여기를 클릭해서 1,000만 원으로 바꿉니다. 자, 지금 현재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인지 대충 감 잡았을 건데 여기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볼게요. 지금 올해는 한도가 어디까지냐면 이제 자동 계산됐죠. 여기 이렇게 한도가 어디까지냐면 1,127만 5천 원까지가 한도인데 회사는 지금 어디까지? 1,000만 원까지 지금 처리한 거죠. 맞죠? 왜 이래? sorry. 여기 1,000만 원까지 감가상각 이렇게 감가상각 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무엇이 발생되었죠? 이게 시인 부족액이 발생되었죠. 시인 부족액이 얼마 발생되었냐면 127만 5천 원 발생되었는데 지금 이만큼 있죠. 전액 다 여기 집어넣으면 되겠네. 이때 이거를 뭐라고 한다? 추인한다 라고 되는데 이것이 자동으로 돼요. 자동으로 되니까 크게 고민 안 돼. 얘가 여기 보면 전기말 부인 누계액이 보입니까? 정률법이든 정액법이든 상관없이 다 집어넣는 거고 정률이라면 부인이니까 미상각 잔액이 더 포함이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클릭해서 여기에 얼마?
986 667. 이제 상상으로는 이만큼 추인되게 된다는 말은 이해했죠. 쉬운 문제입니다. 요거 있잖아요. 요거 프로그램 우리 입력은 끝났는데 하나가 지금 빠졌어요. 여기 있죠. 여기 요게 시험 칠 때 항상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입력 안 해주면 물론 입력 이야기 안 해줄 때도 있겠지. 좀 의심을 하시고 딱 쳐다보니까 앞 페이지 제 밑에 보면 경비 구분은 제조례가 돼 있잖아. 그 밑에 가로로 뭐라고 돼 있어요? 업종 돼 있잖아. 업종. 여기 F2 누르면 제조라고 떠 있어요. 여기 13번. 이게 업종이라 돼. 책이 맞죠? 업종. 그래서 업종에 요거까지 선택해주고 끝났습니다. 자, 요거를 여기 가서 여기 미삼각 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를 클릭합니다. 지금 책에는 미삼각분이라고 되어 있고 얘는 미삼각까지 되어 있네. 맞죠? 예, 선택. 그러면 이렇게 뜨죠? 여기 불러오기. 불러와지죠? 일단 F3 한번 해볼까요? 요거 이해갔죠? 요거 여기 클릭해서 기왕이라고 해볼까? 그러면 기왕 부인 감가상각비 송금산입 엔터. 유보 감소. 전기라고 해도 뜰걸? 전기 해도 이렇게. 맞죠? 이렇게 끝이에요. 여기 끝인데 실제 시험 칠 때는 여러분들이 요거 해석하고 시험에 돌입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시간 부족한데요. 먼저 해석해. 근데 지금 한번 해석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여기 보면 감가상각 시인 범위액이 이만큼인데 회사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이 무엇이 발생되었다? 시인 부족액이 발생되었다. 그런데 기왕 부인액이 이만큼이 있는데 그만큼 중에서 이만큼이 뭐다? 단기에 송금 추인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얘가 지금 답이 된 거죠. 이렇게 문제 끝. 하나 더 풀어보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 844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회사 코드는 9028. 자, 이 문제네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고정자산 등록 아까 sorry. 이렇게 할 줄 알았다래. 내가 이런다니까. 잠깐만, 내 혼자 할게. 내 혼자 그냥 요거 다시 할게요. 나 혼자 할게. 9001 뭐 빠진 거 알고 있죠? 이거 안 했어요. 제일 밑에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 요거 클릭하고 불러오게 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자동으로 됐네. 그리고 일단 꺼야 돼요. 이거를 한번 해야 돼. 이거 놓치면 감점돼. 시험장 가서 조심하시고 다시 다운씩 갈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하고 1. 또 나왔죠? 지금 보면 감가상각 대한 세무조정 요건 F3 하면 되는 거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하시오. 얘는 감가상각비 그 합계표 말 안 하네. 맞죠? 요거 두 개 입력 한번 해봅시다. 요 두 개만 한번 해봅시다. 여기 고정자산 등록에 들어가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건물에 가서 공장 건물 2017-0320 2억에 17500 플러스 지금 여기 이제 회사 여기 내용연수가 여기 건물은 몇 년이죠? 20년. 자, 요거 건물만 일단 할게요. 20년. 그다음 요거는 구분은 뭐죠? 제조. 마지막에 요 말 이해했죠? 연화조. 여기 가서 업종이잖아요. 업종. 맞죠? 요거 F2 누르시면 여기 보면 연화조. 연하고 조. 연화조. 연화조. 맞죠? 일단 됐는데 이제 문제에서 좀 특이한 이야기입니다. 회사는 감가상각 방법을 뭐 했다?
무신고하면 건물은 정액법, 절단기는 정률법을 하도록 되어 있죠. 제가 무신고시 그거 외워라 그랬죠. 광업은 시험에 안 나오지만 생산량 비례법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건물만 보고 있습니다. 건물만. 요 글자 보입니까? 요 글자. 요게 시험 단골이에요. 단골. 뭐 안 나온다고 볼 수 없어요. 뭐 별표 치고도 좀 없는데 자동으로 되니까. 그러면 지금 회사 감가상각비 얘가 얼마죠? 800이잖아요. 컴퓨터는 얘를 몇 년으로 인식하냐면 2,800만 원을 인식해요. 몇 년이 아니라 금액을 2,800만 원 인식해요.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얘 사용자 수정 누르고 얘를 잠깐만 요거 먼저 사용자 수정 조금 이따 하고 요것만 바꿔볼게요. 요것만 요거를 바꾸면 이제 어떤 현상이 있냐면 여기 내용만 한번 보세요. 얘가 지금 취득가액이죠. 얘가 취득가액이니까 2억이고 내용에서 몇 년? 20년이니까 당연히 감가상각비가 얼마가 된다? 1,000만 원이 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어떤 작업을 하냐면 이만큼 자산을 증액시켜요. 얼마 증액시켰지? 금방 문제에서 2천만 원어치 자본적 지출액이 발생됐네. 맞죠? 여기 2천만 원어치 증가가 됐으니까 금액 자체는 2억 2천만 원짜리가 되는 거지. 얘를 내용에서 몇 년? 20년을 쪼개버리면 얘 금액이 얼마로 바뀐다? 1,100으로 바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 가서 단기 자본적 지출액 가로 열고 즉시상각분 클릭해서 2천으로 바꾸면 상각 범위액이 탕 바뀌죠. 1,100만 원으로. 맞죠? 그 다음 이제 얘를 클릭해서 얼마로 바꾼다? 800으로 바꾼다. 그러면 제가 아까 어떤 얘기 했죠? 컴퓨터가 알아서 얘랑 얘를 감가상각비 한 것으로 본다고. 2,800만 원. 가볼게요, 한번. 메인 누르고 여기에 미상각 자산 감가상각 조정관에서 클릭하고 여기에 불러오기 한번 하시고 정액법으로 가야 돼요. 정액법으로 가보면 여기 회사가 계산한 감가상각비가 자동으로 2,800으로 딱 되어 있는 거지. 근데 아까 한도가 얼마였는데 1,100이었잖아. 그러니까 1,700만 원이 뭐가 된다? 상각 부인액이 되죠. F3 누르시면 여기 1,700이 뜨죠. 맞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뮬레이션을 본다면 그냥 그 앞에 거 입력 쭉 하고 요 칸에 와서 불러오기 하고 바로 F3 누르면 답이 딱 나와요. 시험 칠 때는 그냥 바로 딱 이렇게 하죠. 건물 엔터 엔터 17 플러스 플러스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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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구분했죠. 구분하지 말고 실제 시험 칠 때는 건물 넣고 기계장치 넣고 여기 와서 불러오기 하고 바로 F3 이렇게 하면 답이 됩니다. 구분했으니까 또 입력해야지 뭐. 여기 가서 여기 기계장치로 갑니다. 기계장치 102 절단기 2018-0701 신고 안 했으니까 이게 무슨 법? 정률법. 이제 여기 가겠습니다. 여기 금액은 5천. 정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은 2천. 자, 그 다음 여기 내용 연수는 몇 년? 5년. 경비 구분은 500번대. 그리고 여기 업종은 F2 누르시고 13번. 일단 여기까지 오고 이제 조금 고민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는 다 됐고 무신고 했고 5년 했고 지금 요거 부분 봐야 되겠네요. 맞죠? 아니지. 회사는 지금 얼마 감가상각했지? 1,000만 원. 요거 잡아줘야 되죠? 1,000만 원. 여기 1,000만 원. 지금 대충 눈치챘죠? 상각 범위액이 1,353만 원인데 1,000만 원밖에 안 했잖아. 시인 부족이 발생됐는데 기왕 지금 현재 정기말 상각 부인액이 지금 얼마예요? 요만큼 차이만큼 감가상각비 인정되겠죠? 여기 자세히 읽어보시면 정기말 의제 상각 정기말 부인 누계 여기 있죠? 여기 맞죠? 그 부인 누계액인데 잠시만 입력하기 전에 한번 볼게요. 지금 장부에서는 뭐 굳이 시험 칠 때는 따지지 않아도 돼요. 설명만 그냥 해드릴게요. 5천만 원이고 얘가 얼마냐면 2천만 원이죠. 그래서 이만큼 감가상각 2천만 원 한 것으로 보고 여기 있는 남아있는 미상각 잔액이 얼마로 보냐면 3천만 원에 이해가시죠? 곱하기 얼마를 했냐면 정률법이니까 0.451을 한 거야. 그러면 무엇이 나오냐면 얘가 나오는 거지. 이해가죠?
3천만 원이 0.451이 계산되어서 1,453만 원 됐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단기적 그 정기의 부인 누계 2만 8번을 집어넣으면 얘 장복각이 늘어나죠. 정기 부인됐잖아요. 감가상각 안 한 것으로 보니까 이게 늘어날 거 아니에요. 얘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이만큼이 지금 얼마냐면 500만 원만큼 증액됐겠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미상각 잔액은 3,50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집어넣으면 이 데이터가 바뀌어요. 그냥 올라가겠지. 이해가시죠? 올라가고 얘가 다시 추인이 되는 거죠. 자, 한 번 더 넣어볼게요. 그래서 여기 금액을 얼마? 500하고 엔터 딱 치면 요 금액이 딱 바뀌어요. 땅 이렇게 맞죠? 그래서 시인 부족액 자체가 훅 늘어났죠. 맞죠? 오케이, 끝났습니다. 전액 다 상계 처리가 될 예정이고 여기 가서 여기 미상각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가서 불러기 한번 더 해보세요. 한 번 더 하시고 정규법 가보면 500만 원 전액 다 경비 처리가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F3 누르시고 여기에 가서 요거죠. 전기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왕 이렇게 해도 되고 전기 기계장치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500만 원 유보 감소를 해줘야 되는 거 감소를 해줘야 된다. 여기까지 한 템포 끊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문제 푸냐면 여기 까만색 보이죠? 여러분들 프린터에는 이런 색깔 좀 표시해 두셔야 돼요. 지금 제가 공부하는 학습하는 방법이 검은색 먼저, 파란색, 빨간색 이 순서예요. 자, 지금부터 요 페이지 시작.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빨리 풀어볼게요. 고정자산 등록 여기에 206 001 자, 001 기계장치 땡 2019-0425 정률법 확인되었고요. 기초가액 14 그렇죠. 2 플러스 해야 되죠. 운반비 포함 취득 시 사용할 때까지는 포함 사용 이후에는 비포함. 오케이. 정기말 감가상각 누계에 5천 얘는 기초가 돼야 돼요. 내용 연수는 5년 경비 구분은 1번 밑에 얘는 오케이 13 맞죠? 오케이 이렇게 됐고 여기에 보면 전기말 부인 누계 여기에 1968 5빵빵 엔터 딱 치는 순간 감가상각 요거 범위액이 바뀌어요. 뿅 바뀌고 단기의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여기 사용자 수정 누르고 5천 근데 지금 이미 한도보다 초과했죠? 주인하는 작업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미상각 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여기 클릭 그 다음 불러오기 한번 잡아주시고 그 다음 여기 주인 작업이 없이 오히려 부인 누계액이 더 뜨죠. 그래서 여기 한도 초과가 뜹니다. 기계장치 한도 초과 7620207 엔터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더 해야 되죠. 여기 요거 제 밑에 거 합계표 클릭하고 불러오기 딱 잡아주고 이렇게 뿅 이렇게 됩니다. 정답입니다. 꼭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여기 파랑이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61페이지 꼭 자, 풀이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고정자산 등록 206 101 연삭기가 주문이 좀 많았죠. 시등연월이 2018-0701 회사는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률법 그대로 두고 25++ 엔터에 16++ 엔터에 잡아주고 내용 연수는 5년 아이고 여기 말고 이게 5년 지금 보니까 4번에 자본적 기출액이 있죠? 여기 가서 단기의 자본적 즉시상각분 7번에 가서 500 다른 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항상 나오는 것만 먼저 익숙해지도록 정기말 상각 부인액도 있네요. 여기에 300 얘는 500번 되겠죠? 자, 500번대 얘는 업종은 어떻게 알아요? 안 나와 있는데?
그냥 13만 합시다. 안 넣으면 찝찝해. 넣어도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고. 그럼 일단 요거 끝났죠? 얘는 끝났죠? 끝났으니까 자산별로 할 거니까 따로 가지 뭐. 불록이 한번 해주고, 여기 연삭기에 대해서는 여기 단기 시인 범위액이 여기인데, 지금 여기 뭐 F3에 빠져 누르니까 아무 세무 조정이 없네요. 아, 네, 이거 안 했네. 회사는 900을 했네요. 900 맞죠? 이 900 하면 이미 한도 초과가 됐죠? 한도 초과가 되었고, 오케이. 근데 지금 현재 회사에서 잡히는 거는 요렇게 잡혀가지고 1400으로 잡혀요. 1400으로 이제 잡혀서 1400으로 잡히죠. 이렇게 F3 누르면 633 이게 되는 거죠. 여기는 F6 눌러주면 좋죠. 연삭기 한도 초과 이렇게 한도 초과 6333 플러스 엔터 1 엔터. 자, 이렇게 한번 잡아주시고,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가겠습니다. 102 밀링 머신. 자, 요거 좀 조심하시고, 2020-0503 단기에 취득하면 여기 알겠죠? 요거나 결과값은 똑같은데 왜 여기 해라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 하도록 돼 있어요. 여기에 4000 딱 잡아주고, 내역연수는 5년 잡아주고, 여기에 13 잡아주고, 회사는 얼마를 했다? 1300만원 했네요. 왜? 뭐 잘못했나? 네. 13 플러스 엔터. 자,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서 이제 추가를 하게 되면 이제 답이 꼬이죠. 이렇게. 맞죠? 그래서 여기 밀링 머신에 대해서 내가 이제 딱 쳐다보고, 요건 좀 볼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내가 파랑에 둔 거야. F3 누르면 합쳐져서 나오죠. 합쳐져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를 좀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요금액 맞죠? 요금액 973 여기 보면 삼각 부인의 973 334 요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밀링 머신 한도 초과 F6 밀링 머신 한도 초과 금액은 973 334 L 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강조해 드리는 게 요겁니다. 요거 단기 중 취득에는 여기 4만원에 넣는다. 하나만 더 강조해 볼게요. 얘는 이제 즉시 상각한 자본적 지출액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얘는 자본적 지출이 맞죠? 결론은 자본적 지출하고 감가상각비를 동시에 한 거니까 요것이 나중에 되면 여기 다음 해에는 6번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해가요? 이런 문제 안 나올 건데 안 나오더라고. 잘 안 나오는데 작년에 이런 짓 했다라고 하면 6번에 넣어줘야 돼요. 다음 해에는. 그리고 여기 보면 그냥 자본적 지출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4번하고 8번의 차이는 4번하고 8번의 차이 7번의 차이는 4번은 그냥 자본적 지출액이고 얘는 자본적 지출액인데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고 얘 둘이는 어디서 만난다고 나중에 1로 가야 된다 이 뜻이죠. 이해가시죠? 오케이. 그 이상은 안 나올 겁니다. 그 이상은. 자, 이번에는 빨간색 가겠습니다. 724페이지 고! 자, 이제 요 풀이 하겠습니다. 여기 가서 여기 기계장치 206 001 자동절삭기 2019-0501 6000에 1300 따다다다다닥 5년 1번 여기는 13. 자,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고 지금 2번 문제에 보시면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이익여금 500만 원 있죠? 요것을 요렇게 해서 일단 가볼게요. 3번 보세요. 감가상각비 1800이죠. 그걸 보면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얘를 이제 얘가 이제 제가 장부상 가액이라고 할게요. 얘를 세법에서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얘를 감가상각비라고 해야 되고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너 왜 이렇게 적었어? 안 돼? 하니까 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죠? 조정은 어떻게 하냐면 얘를 빼는 겁니다. 얘를 이렇게 빼고 얘를 이렇게 집어넣죠. 그러니까 여기가 감가상각비가 조정이 되고 여기에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
조정이 되면서 여기에 2인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감가상각비는 수익과 비용이니까 세무 조정이 없는 건데 얘는 2인이니까 여기 항목이 뭐라고 했죠? 송금 산입이 되는 거죠. 여기가 송금 산입에 여기에 정기 오류 수정 2인 기타 이렇게 처분한다고요. 이해가죠? 얘가 자동으로 안 나온다고. 두 번째는 여기 있는 500만 원과 여기 있는 1,800을 합해서 회사가 선택한 감가상각비라고 해야 된다. 추가로. 그래서 이 2,300이 여기에 2,300으로 가야 된다. 1차적으로. 얘가 자동으로 안 돼요. 아까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합치기를 해줬는데 얘는 없는 거라. 이렇게 2,300 바꾸는 게 첫 번째 핵심이고 그 다음 끝이고 여기 미상각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가서 불러오기 하고 F3 누르고 요 금액을 여기에 뭐 기계장치 1803 플러스 해주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여기에 F6 할까요? 아마 없을 건데 기타 처분한다 그런 말 없죠? 그래서 F6 누르고 전기 오류 수정 손실 500만원 3번 여기까지 해야 된다. 요게 F3 눌러서 되지 않는 요게 이제 어려운 거 그겁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어렵다고 되게 강조했는데 이 책에 무지하게 그 문제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개 풀다 보면 좀 이해가 갈 겁니다. 자, 요거 문제 한번 해볼까요? 고! 자, 풀이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딱 봤더니 지금 여기 문제에서 봤더니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 그러니까 여기 감가상각비가 결론적으로 3,600만 원 인식이 될 거고 기준 내용연수가 40년이니까 취득가액이 10억이면 단기 감가상각비 범위는 2,500만 원인데 3,600만 원만큼 감가상각했으니까 1,100만 원 정도 상각 부인액 뭐 이런 게 발생됐겠지 뭐 이렇게 해석하고 그 다음 여기 1,500만 원 딱 보이는 순간 너 1,000만 원이니? 이렇게 합쳐져서 얼마가 된다? 2,500만 원 딱 느낌이 오고 맞죠? 그 다음 너 기타로 이익여금이야? 송금산이 기타 내가 해주지 뭐 4번에 얘는 뭐다? 무신고구나. 그럼 너는 정액법 너는 정률법으로 하면 되겠네. 자, 이렇게 해석이 좀 되죠? 이렇게 해석이 돼서 후딱 넣어보겠습니다. 2021 공장 2016-0115 10억 4억 내용연수 41번 얘는 어디 있어요? 경비 보고 좀 안 일러주네. 일단 그러면 13이라도 해주고 그 다음 여기 있죠 여기 가서 3,600만 원 끝. 얘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 여기 가서 206 2기 밀링 2018 0322 6,000에 2,000에 내용연수 5년에 1번에 13번에 자 얘를 잡아주고 클릭 얘를 얼마로 해줘야 된다? 여기 이제 문제점이죠. 그랬다가 미상각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에 가서 불러오기 한번 해주고 어차피 정액법 정률법이기 때문에 따로 불러져요. 따로 불러지고 F3 그 다음 여기에 가서 건물 1,100만 원이에요? 근데 아까 암산이 틀렸나? 3,600만 원 40년 하면 4, 2, 8, 4, 5, 2,500 3,600, 2,500 1,100 아니야? 공장에 회사 계상액이 안 되는데. 네 잘못했어요. 0이지 0 맞잖아요. 네 이거 안 잘못했네. 야 검토해야 되겠다. 0 맞죠? 안 뜨는 이유가 요거 너무 많이 잡아서 그래요. 요거 때문에 얘가 안 뜨는 건데 얘만큼 금액이 상향 조정됐구나. 그러니까 감가상각비가 범위가 바뀌었네. 맞네요. 사람 머리가 더 안 좋네 맞죠? 컴퓨터가 맞는 말이야. 야 미쳤지 내가. 상상 밀링 기계 6960 플러스 오른쪽 가서 F6 전기 오류 수정 손실 땅
1500 땅 3번 요거 추가하는 거 하면 되겠죠. 맞죠? 이번에는 754페이지 하겠습니다. 고!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자산 등록 20613 아니구나 1 기계정치 20180601 얘를 잡아주고 클릭 정액법 1번 아니 2번이구나 2번 자 기초가액은 80 플러스 플러스 엔터 16 플러스 플러스 엔터 자, 잡아주고 내용연수는 요 말 뜻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신고를 6년인 정의법으로 했다 이 말이죠. 이것도 다 필요 없는 데이터고 필요 없는 데이터죠. 그래서 요 말 뜻을 알아야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내용 연수를 6으로 바꿔주면 되고 0.166은 자동으로 뜨는 데이터예요. 거기 있는 책에 있는 정의법으로. 그래서 얘가 제조 그 다음 얘는 13 옵션 코드 이야기 해줬다 맞죠? 수선비에는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여기 딱 가서 1500 땅. 그리고 회사는 지금 여기에 보면 600만 원을 반영했지만 여기 있는 돈을 합해서 적어줘야 되죠. 그래서 1100이라고 적어줘야 됩니다. 여기 사용자 수정 누르고 여기에 1100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 또 있네요. 밑에 정기말 상각 부인액도 있네요. 정기말 상각 부인액 여기 누르주고 550 땅 이렇게. 정의법이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안 바뀌는 거예요. 정의법 상각이 끝났고 여기 미상각 들어가서 불러오게 한번 해주고 정의법에 갔다가 그 다음 뭐라고 적혀 있고 F3 누르면 여기 기계장치 10230 플러스 오른쪽 밑에 F6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엔터 5 플러스 플러스 엔터 3 엔터 이렇게. 근데 실제 시험 칠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간이 없어요. 제대로 입력만 되면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내용이 이제 요만큼 지금 범위가 여기인데 삼각 부인액이 요만큼 떴다 맞죠? 회사는 이만큼 잡은 거죠. 2,600만 원. 자, 요렇게까지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904 페이지 고! 자, 904 페이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자산, 가자산 등록 2019년 말 고정자산 대장에 봤더니 건물 하나만 있죠. 일단은 건물에 가서 101 본사 사옥 취득연월 정의법이고 6억 이렇게 잡아주고 이 단기말 상각 누계액을 넣어야 되는 게 맞죠? 맞죠? 그러니까 기초 가액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했지 어떤 이야기냐면 얘를 넣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얘를 넣어야 되죠. 기초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기말을 넣으면 안 되죠. 그래서 1000만 원을 넣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 1000만 원 넣을게요. 그러다가 내용 연수는 30년 800번 때 6번 얘는 뭐야? 없죠? 무시. 자, 없으면 무시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봤더니 2020년 말에 얘가 1.5억, 즉 1,500만 원이 되었는데 보니까 1,500만 원을 자본적 지출로 했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맞죠? 얘를 말의 기준에서 취득가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당기중 취득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1,500이라고 입력해 줘야 됩니다.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이런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7번에 넣을 수가 있는 거죠. 7번에 넣는 것이 아니라 그냥 4번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단기 감가상각비가 얼마란 말이지? 하하, 여기 1,000만 원이고 얘가 5천만 원이니까 감가상각비를 얼마 했다는 거야? 4천 했다는 거죠. 4천인데 입만 보입니까?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 또 잡아있죠? 있죠? 그럼 얼마라고 적어야 돼요? 5천이라고 적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기에 사용자 수정 누르고 여기 얼마나 넣는다?
5천이라고 적어진다. 야, 문제 이 정도 나오면 누가 맞출 수 있겠나. 그 다음 요거 잠깐 해석해 드릴게요. 뭐 시험 문제랑은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가 이만큼의 내용 연수가 있는 자산이 뭐 10년이라고 할게요. 10년짜리를 이게 쓰고 10년이 다 지난 시점에 얘를 팔았어요.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은 그럼 얘를 10년 다 썼어요. 지금 내용 연수가 10년짜리를 5년이라 할게요. 5년. 우리가 5년 많으니까 기계장치 5년짜리 감가상각을 5년 다 하고 다른 회사 넘겼어요. 그럼 그 회사는 몇 년 또 감가상하죠? 보통 그냥 5년 합니다. 또 자기는 기계장치 사면 무조건 5년이니까 이해가죠. 그 다음 또 팔면 어떻게 되죠? 또 그 사람 또 5년 해요. 이 감가상각이 무한대예요. 이렇게 되면 세법에서 이제 어떻게 정했냐면, 만약에 처음 태생 때부터 기준 내용 연수가 50년 이상이 경과한 중고자산 취득한다면 5년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때는 반 해도 돼요. 뭐 2.5년 이런 식으로 작게 해도 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작게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러니까 원래 우리 회사에서는 뭐 5년을 취득하면 5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취득일이 2020년이잖아요. 근데 5년 해야 되는데 이게 하프로 내용 연수를 작게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다. 그래서 3년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건물에 대한 거는 이 끝이죠. 건물에 대한 거는. 그 다음 기계장치 가겠습니다. 기계장치에 가서 이제 102 밀리 20200701 이때 요거를 여기 적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1000만원 딱 적고 3천만원이네요. 3천만원 적고 내용 연수는 3년 적고, 그냥 500번대 잡아주고 사용자 수정 누르고 여기에 1000만원 적고, 이렇게 단기말 감가상각 누계획을 통해서 감가상각비를 추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죠. 요것만 잘 입력이 됐다라는 가정하에 여기 있는 미상각 감가상각 조정명세서는 우리가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불러진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분리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건물 29090 플러스 그 다음 기계 이게 작어? 그거밖에 없나? 이렇게 보고 그 다음 지금 여기 나왔죠? 전기 오류 수정 손실 F6 누르고 전기 오류 수정 손실 당 1000만원 3번 요것만 조심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잡은 부분은 다 끝났죠. 혹시 문제 풀다가 좀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고, 제가 입력한 게 좀 잘못됐다 싶으면 좀 지적하고. 지금 답지에는 제가 풀이 방식이랑 좀 다르죠. 네, 풀이 잘못 응? 잠깐만요. 지금 제가 요게 지금 잠시만 봅시다. 여기에 보면 여기 해석 차이인가? 요거 말고 지금 여기 4000이라고 그랬잖아. 요게 몇 페이지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혹시 답 보고 해석이 다르면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904페이지. 잠깐만. 요거에 대한 해석인데, 요거에 대한 해석. 요거에 대한 해석. 지금 요게 지금 저랑 달라요. 현재 문제에서. 지금 현재 문제, 내가 잘못했네. 4000이 맞다. 또 실수하네. 왜 4000이 맞는지부터 설명할게요. 왜 4000이 맞는지부터 설명할게요. 4000이 맞습니다. 제가 지금 틀렸어요. 내가 이 실수를 또 한다, 또 해. 지금 여기 보면 여기 1000만원이고, 그다음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죠? 5000이니까
감가상각비를 4천 했을 것이다 생각했고 여기에 더 추가를 해서 5천이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기는 감가상각 누계가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회사가 3천을 하고 여기에 1,000을 추가시킨 거예요. 여기에 감가상각 누계가 되어 있거든. 요만 이해가요? 여기는 감가상각비를 안 했을 뿐이지 감가상각 누계액은 한 상태잖아. 내가 예전에도 이거 실수했는데 또 실수하네. 이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판단했을 때는 얘는 4천 증액된 거고 실제로는 그 4천이 3천과 1,000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면 이 3천은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이런 이야기고 얘는 정기 오류 수정 손실 감가상각 누계액 된 거니까 내가 틀렸지. 나는 그때도 이건 내가 책이 틀렸다 그랬었는데 우기면 안 됩니다. 4천. 자, 이렇게 해야 얘가 다시 조정돼서 여기 19로 바뀌죠. 여기 19090 플러스 이렇게 해야 정답입니다. 자, 이 부분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정자산 등록을 클릭한 후 미상각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를 클릭한 후 화면이 지금 가려졌는데 요 밑에 거도 좀 입력을 하는 편이고 정기말 상각 부인액에 대한 고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요거를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이렇게 설명을 만든 건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는데 우리가 굳이 뭐 코딩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맞죠? 네, 다 명령어가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전기 한도 초과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이 이렇게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이것도 굳이 해석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이렇게 우리 눈으로 봤으니까 요 문제가 안 나왔죠. 그렇죠? 요 문제가 나오면 그게 송금산이 기타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금액만 증액해 주시면 돼요. 그냥 금액만. 그런데 만약에 이익여금으로 했다라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얘로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얘를 빼고 얘를 넣었으니까 세무조정이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 얘는 얘를 빼고 얘를 넣으니까 얘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괜히 어렵게 쓴 것 같아. 정기 오류 수정 손실 이익이 나오면 그냥 일단 송금 기타라고 처리를 무조건 해주고 감가상각비는 추가로 플러스 해주자. 요거 좀 기억을 하시고 지금 요 문제죠. 내가 틀려가지고 요걸 한 번 더 적었어. 요거 혹시 PPT 적혀있나요? 요거 없을 거야. 내가 그 문제 틀려가지고 내가 이거 추가시켰어요. 혹시 이렇게 제시하면 요렇게 나온 금액이 제시되면 추가로 플러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감가상각을 XXX 금액 요렇게 지금 추가됐잖아요. 요렇게 추가가 되고 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뭐라고 제시가 된다면 얘는 추가가 된 거니까 더 이상 추가하지 말라.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마지막 문제 때문에 제가 적은 거예요. 그렇게 적었는데도 좀 깔끔하지가 않네. 내가 언어 능력이 부족하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 XXX 아까 5천만 원이라고 제시가 되면 4천만 원 제시되면 그냥 4천만 원 X 그대로 적으면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금 PPT 없죠? 맞죠? 있다고? 그럼 내가 또 새로 만들어줬네. 꼬인 문제. 요 책에 안 나오는데 비슷하게 나왔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단기말 BS 취득가액. 단기말 BS 취득가액. 취득가액은 원래 단기말이든 정기말이든 의미가 없어요. 똑같고 단기말 감가상각 누계액 2천만 원, 단기 1,000. 그러면 거기에 적혀있는 적는 취득가액 바로 밑에 적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나 적어야 되느냐 이야기야. 이야기는. 정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은 단기말에서 단기 감가상각비 빼면 되지. 그래서 1,000만 원이 정답이 된다. 그래서 거기 취득가액 바로 밑에 칸 거기는 얘를 집어넣으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루진 않았는데 그 아까 소득 처분할 때 계속 금액이 다르게 나왔죠. 이렇게 금액이 다르게 나오는데 소득 처분 여기에 보면 코드 번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기계장치에 들어가서 1번이라고 치고 밀링 머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비품에 가서 또 1번이라고 하고 뭐 책상 및 의자 이렇게 적어 놓으면 그거 1번 요거 1번이 합쳐져요. 이해가시죠? 안 합치는 방법은 기계장치에는 1번이라고 걸고 비품에는 2번이라고 걸면 이게 안 합쳐져요. 요 말이 그 말이에요. 코드 번호를 달리하면 따로따로 계산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감가상각비 조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